네, 이번에는 11월장도 이제 개막이 됐고요. 네,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전략을 짜봐야 될지 저희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큰 그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미 대선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멘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코앞인 거잖아요.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그렇죠. 판도 지금 변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속적으로 모든 매스컴은 뭐 바이든 우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일단 우리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그 이후의 불확실성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선반영하면서 일정 부분 이제 조정을 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자, 우리 예상대로 쉽게 끝나면은 다 그냥 모든 게 좋을 텐데,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지금의 오늘도 좀 시장이 아침에 살짝 흔들렸다가 지금 강하게 상승 가고 있는데, 예. 이러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 지금 바이든이 근소하게 당선되면서 우편 투표 이러한 것들이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을 가지고 아마 좀 해코자를 강하게 피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강도가 길어지고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이상의 시장의 충격은 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당선되고 트럼프의 그 해코지가 어느 정도이냐, 즉 지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한 2, 3일 정도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1주, 2주, 3주 가면서 사회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확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시장이 방향이 자꾸 가고 있지만, 이게 잘못됐을 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 바이든이지만 뭐 트럼프가 아직은 안 된다라는 것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제가 봤을 땐 2021년도 시장은 그닥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가장 내세우는 게 반기업 정서이거든요. 예. 결국 법인세 올리고 규제 강화하고 이러한 것들은 증시한테는 아주 부정적인 요인이고, 거기다가 중국과의 갈등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다만 유럽을 손잡고 하겠다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싫어하는 부분이고, 또한 이 바이든은 이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열린 건 없지만 결국 북한은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도발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시장에는 좋은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땐 제가 봤을 때 아마 단기적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유는 미중 간의 갈등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싸우게 되면 우리 시장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만 우리가 유념하시면서 두 사람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거는 압승이 아니라 지금 경합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더 딜레이가 되는 거죠. 불확실성과 더 써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지금 최악이라고 보시는 거죠. 특히 우편 투표 같은 경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그럼 그들 같은 경우는 봉투에 2개가 있는데 앞에 사인하고 또 제출했던 사인하고 맞는지 먼저 봉투 확인하고 그다음 뜯어서 그거 다시 보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트럼프가 나는 이건 아니다라고 계속 버티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좀 크게 더 출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상의 시나리오가 블루 웨이브는 맞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재정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블루 웨이브가. 그렇죠. 누가 되든 결국 부양책은 강하게 나올 건데, 아쉬운 것은 결국 이 바이든이 당선되고 뭐 블루 웨이브 되더라도 기간이 촉박해요. 1월 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그 대통령 그 취임하고 뭐 이랬을 때 과연 1월 달에 모든 그 우리 그 서민들이 내야 될 것들에 대한 데드라인이 1월이거든요. 1월인데. 그걸 늦춰주고 이랬을 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사람과 또 못 버티는 사람, 그러한 부분이 결국 사회적으로도 또 크게
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양책 그것만 봤을 때는 증시한테는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인 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 계속 이쪽은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현재 구간에서 이 정도로 얘기 듣고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뭐 그렇게 강하게 반응이 나오진 않는데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유통주 한번 좀 볼까 싶거든요.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지금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실적 구간인데 유통주들은 적자도 많이 나오고 분위기는 조금 안 좋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조금 봐야 될지 이벤트 네. 이용해서 매수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닌가요? 일단 이게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항상 매수감에서 그러죠. 최대 그러는데 그건 뭐 작년에도 최대라 그랬고 올해도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신빙성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외출이 자제되고 많이 셧다운되다 보니까 뭔가 소비하고자 하는 보복 소비라는 단어를 요새 쓰던데 네. 막 쓰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분은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허나 한편으로는 이 코리아 페스티벌 이 자체에 어떤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진짜 중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세일이 80%, 90%막 이렇게 해줘야지 뭔가 욕구가 생기는데 우리는 보면은 평상시 세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나도 뭐 6년 동안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를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도 제가 봤을 때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시장 분위기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유통주 쪽으로 움직이면서 상승할 수 있는 장이냐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상승으로 해서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가느냐? 절대 아니에요. 보면은 시장 상승할 때 조금 올라갔다가 또 시장 되돌려주면 같이 하락하면서 시장하고 연동해서 가는 종목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냐? 결국 수급 주체들도 시장에 대해서 하루하루 이틀 예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홀딩했을 때 내일 시장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 뭔가 보유해가지고 주가가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내 줄 텐데 네.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섹터든지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의 기회로 정도를 볼 수 있냐 이렇게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것도 별로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좀 고가의 제품들, 자동차하고 가전, 네, 요거를 좀 품목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할인율도 좀 많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관련돼서도 한번 좀 볼만한지 이것도 좀 체킹을 해주세요. 이쪽도 주가가 더 좋고 그러네요. 자동차 한번 볼까요? 자동차하고 전자, 네, 이쪽도 많이 파는데 할인율이 꽤 높던데요. 네. 네, 일단 뭐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소비라는 게 그냥 내가 그냥 껌 사듯이 살 수 있는 아니잖아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어찌 보면 큰 계획을 갖고 하는 부분이고 진짜 자동차 할인을 뭐 50% 해주면 그래 한번 이기해 볼까라고 할 텐데 네.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야 될 사람들만 사는 거지 그게 막 소비를 조장하고 그러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자동차 분명히 우리나라 자동차들 많이 퀄리티 들어가고 좋은 디자인 면에서 앞서는 건 맞지만 이러한 페스티벌로 인해 가서 자동차 소비가 늘어난다라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고요. 그냥 분위기죠, 분위기. 그러면 그냥 한번 차트만 한번 볼게요. 우리 현대차 한번 보면 차트 보면은 살아 있어요. 차트 살아 있습니다. 뭐 60일 이평선 살짝 하회는 했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고요. 제가 말했던 20만 원 목표가 그런 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 고점인 한 17만 5천 원, 17만 7천 원 거기까지 반등은 나오겠지만 얘가 또 치고 가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또 60선까지 내려왔다가 이러한 것들 반복하다가 시장이 결국에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크게 못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장 못 가게 되면 이들 종목은 자연스럽게 횡보내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유념하시면서 좀 종목별로 좀 눈높이를 낮추자라고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는 말자. 큰 이벤트가 될 만한 플레이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봐주셨어요. LG화학을 다음 이슈로 점검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LG화학이 지금 너무 가격대 레벨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핵심 이슈들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는 있는데 주가가 조금 약해요. 네. 솔직히 외국인이 최근에 엄청나게 사왔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이 시장에서 이길까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졌어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수급 한번 보면요. 이 보면은 LG화학의 모든 수급 1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혼자 독으로 다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좀 팔고 있는데 결국 차트 흐름 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나 LG화학은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버거운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이 물적 분할 이러한 부분은 LG화학만 놓고 봤을 때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오히려 그 분할한 기업이 가치가 있고 진짜 시장에 엄청난 수급이 있으면 분할한 다음에 둘 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이 그러한 유동성이 있는 장은 이제 당분간 아니다라고 했을 땐 뭔가 수급 주체들이 둘 중에 하나는 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LG화학보다는 새로 나오는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급등과 급락을 아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LG화학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저점 만들어 놓고 양봉 만들어 주죠. 오늘 마이너스 3.7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플러스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하락 과정 속에서 양봉 이것은 매도 기회로 보자, 비중 축소 기회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국 오늘의 저점 깨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의 4% 마이너스에서 끌어올렸다는 건 얘를 가겠다라고 한 건데 이걸 못 올린다라는 건 뭐예요? 매수 수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후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저가가 얼마냐면 58만 8천 원이죠. 예. 네, 이것을 그 손절이라든 익절가 잡고 대응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LG화학에서 이제 자금을 빼셔가지고요. 지금 가칭이긴 합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그러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자금 이동 괜찮습니까? 분사 쪽으로요? 네. 나중에 이게 분사하게 네, 네, 되면요. 네. 제가 봤을 땐 아마 못 살 걸요. 그냥 올라가 버릴 테니까 가버리니까. 얘는 네. 내려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부터 현금을 만들었다가 그때 했을 때 첫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연말로 갈수록 시장이 이런 대형주 쪽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네. 연말로 갈수록 조금 현금 늘리고 좀 리스크 관리하는 시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좀 긍정적인 뷰를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분할이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주주 달래기는 여전히 숙제로 조금 남아있는데요. 주주들의 마음이 조금 냉정한 것 같죠. 네, 오늘도 하락의 기운이 강한데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해주고 있네요. 네, 최태규 전문가 시각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큰 그림 어떻게 그려볼지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일단 생각을 바꾸자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결국 미 대선이 이제 이번 주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면 우리한테 남겨진 건 2022년 대선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결국 수급들은 어디로 쏠려요? 대선 테마로 쏠립니다. 5년마다 찾아오는 이 대선 테마가 오히려 내년 시장의 약세장 횡보장에서는 충분히 부각될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일정 부분 내 포트를 그쪽으로 담는 그러한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주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테마 땅에서도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아서 수익화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틈새 노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